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부분 두 번째 단원인 다낭식의 계산을 센 수학 대표 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 유형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지수 법칙을 계산할 때 거듭 제곱의 곱셈입니다. 자, 거듭 제곱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밑이 같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예를 들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 해볼까요? 4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자, 2의 세제곱의 뜻은 뭡니까? 2를 3개를 곱해라 이 뜻이고요. 2의 4제곱은 2를 4개를 곱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곱하래. 그럼 2를 총 모두 몇 개 곱하는 거와 같죠? 2를 모두 7개 곱하는 거와 같네요. 그래서 2의 7제곱이다. 곧 뭐와 같아요? 3과 4 두 개의 합과 같더라.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지수 법칙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우리 지수 또 배워요. 지수와 로그, 로그와 지수가, 지수와 로그가, 지수와 로그로 배워요. 자, 그거 할 때 지수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갈 거니까 이거 기본 정도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3의 세제곱인가요? 곱하기 3의 a 플러스 1제곱이 243이다. 자,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밑이 똑같네요. 그럼 지수 두 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 3의 a 플러스 1에 3을 더하면 플러스 4가 243제곱이랍니다. 자, 3제곱이래. 243이랍니다. 자, 그럼 얘는 소인수분해를 해볼까요? 3으로 하면 3, 8, 24, 3에는 3. 3, 2, 6, 3, 7, 21. 3, 9, 27. 3, 3, 9 해서 3의 5제곱이네요. 그러면 a 플러스 4가 바로 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쉽다 그죠? 그래서 거듭제곱 두 개 곱하면 밑이 같을 때는 지수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거듭제곱이 있는데 또 거듭제곱을 시키는 거야. a에 m제곱이 있는데 n제곱을 시켰을 때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대요? 곱한대요. 자, 그럼 봅시다. 2의 세제곱의 제곱을 해라. 자, 그 말은 뭐야? 제곱이란 뜻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를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하기는 아까 지수 두 개 어떻게 한다고요? 더한다면서요. 그러면 2의 6제곱. 어떻게 된 거야? 2, 3은 6. 두 개의 곱과 같아진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3의 제곱의 4제곱 곱하기 3의 a제곱의 5제곱. 이게 얼마다고요? 3의 23제곱이랍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해 볼게요. 자, 3의 제곱에 4제곱. 이거 두 개 어떻게 한다? 곱한다. 3의 8제곱. 곱하기. 자, 이것도 곱한다. 3의 5의 제곱은 3의 23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3 밑이 똑같고요. 그러면 두 개 곱하기 다음에 지수 두 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더한다 그랬죠? 3의 5a 더하기 8은 3의 23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이 똑같으니까 이제 지수 두 개가 같으면 되겠다. 그죠? 5a 플러스 8이 23이다. 자, 5a는 8 넘겨서 마이너스 8 하니까 15 되고요. a 얼마? 3이 답이 되네요. 자연수 a의 값은 3. 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이까지는 별로 안 어렵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지수 법칙에서 거듭 제곱의 나눗셈 부분입니다. 자, 이 나눗셈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얘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했을 때 요 앞에가 더 크면 바로 빼주시면 되고요. 지수를. 같으면 똑같은 수기 때문에 나누면 1이다. 그 다음 뒤에 게 더 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개의 차를 구하되 어떻게 돼요? 얘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면 분모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차를 구한 다음에 그거 분의 1이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아이고야 2x제곱은 6x다. 자, 먼저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요거 두 개 먼저 해볼까요? 자, 얘는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a 4제곱분의 a 16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a가 4개 곱해져 있고요. 얘는 a가 12개 곱해져 있는 거야. 이게 12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개씩 약분이 되네. 12개에서 4개 약분 냈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8개 남았죠? a의 8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또 해야 돼요. a의 8제곱 나누기 a의 2x제곱은 6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a의 6승이죠. 큰일 날 소리 했네.
이걸 왜 A에 6이라고 안 하고 6이라고 적었죠?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A의 6제곱. 여기도 A의 6제곱. 자, 그러면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누가 더 클지 몰라서 원래라면 앞에가 더 크면 빼면 되고요. 뒤가 더 크면 빼고 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분의 1이 안 나왔네. 그럼 얘가 더 어떻다는 얘기가 작고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에 나누기면 지수 두 개 어떻게 한다? 뺀다. 이게 A의 6제곱이다. 자, A 8 빼기 2X가 6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X는 얼마? 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x의 a제곱의 b제곱이 125x의 6제곱일 때 자연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그죠? 거듭제곱을 몇 번 했는지 안 나와 있으면서 우리가 구해서 거듭제곱 해야 되는 거. 자,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5x의 a제곱의 b제곱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의 b제곱, 그 다음 x의 ab제곱 두 개 곱하기가 된다. 알고 계시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곱한다 했죠? 자, 그게 얼마라고요? 125x의 6제곱인가요? 얘가 6제곱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끼리 보시면 돼요. 5의 b제곱이 125래. 자, 125는 5의 몇 제곱일까요? 5의 5, 25의 세제곱이죠. 그럼 b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b가 3이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x의 3의 2승이 여기 얼마다? x의 6제곱 승이다. 그럼 3의 2가 6이 되네요. a는 3으로 나누면 2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a는 2, b는 3 해서 두 개의 합은 5. 답은 2번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유형 5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b분의 a의 전체 m제곱은 각각 분모 분자를 m제곱 해주는 거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말이 뭐냐? b분의 a에 만약에 세제곱이다. 그럼 얘는 뭐야?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이렇게 되거든. 자, 분수 계산 어떻게 하죠?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그죠? 그럼 b 곱하기 b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럼 얘는 b세제곱분의 a세제곱 각각 세제곱 해준 거 같구나. 되셨죠? 자, 그럼 문제로 갑니다. 자, y분의 3x의 a제곱을 전체 세제곱을 시키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요. 다시 적어보면 y분의 3a가 아니고 3xa x의 a제곱 곱하기 y분의 3xa제곱 곱하기 y분의 3xa제곱 이렇게 세 개를 곱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다 곱하니까 y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분자는요. 이거 세 개를 곱해야 돼요.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 3, 3은 9, 9, 3, 27 되겠고요. a의 x제곱, a의 x제곱, a의 x제곱을 곱하면 a의 어떻게 돼요? a의 x승이 3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두 개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y 세제곱분의 27 x의 3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래요? yc 제곱분의 bx 6제곱과 같다라고 했죠?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부분 똑같네요. c가 3이고요. 그 다음 b랑은 누가 똑같죠? 여기 27, b는 27. 그 다음 a는요. 요 3a랑 누가 같아요? 6이 같아야 되죠. 3a가 6이다. a 얼마? 2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문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랍니다. 이거 3개 더해야 되겠네. 3 더하기 27, 30이고요. 거기 2를 더하니까 답은 3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6번 지수법칙 종합이랍니다. 이거 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1번을 봅시다. x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죠? 자, 거듭 계속 곱하면 얘는 지수가 밑이 똑같아. 그럼 지수를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다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의 제곱이다. 자, 그럼 해봅시다. 더하면 얼마죠?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10이니까 x의 10제곱인데 얘는 몇 제곱이래요? 어이구, 말도 안 된다. 탈락. 그죠? 그 다음 2번 봅니다. 이번에 x의 15제곱 나누기 x 나누기 x 5제곱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x의 15제곱 나누기 x 나누기 x의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한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면 지수 어떻게 해야 되죠? 빼주셔야 되겠죠? x의 15제곱에서 얘는 1제곱이니까 빼기 1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빼기 10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x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얘도 탈락이 되겠고요. 자, 3번 봅시다. 자, 3번 여기다 적어볼까? 마이너스 x의 5제곱 분의 y제곱의 전체 5제곱이다. 자, 그럼 일단 얘는요. 마이너스를 5번 곱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x 5제곱을 5제곱 하래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그럼 x의 25제곱이 되고요. y의 제곱의 5제곱을 해라. 그럼 얘도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한다. 10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은 맞네요. 답이 그럼 일단 3번 하나 나왔고요. 다음 4번 봅시다. 4번 2의 2n 제곱 나누기 16n 제곱은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자, 지금 보면 밑이 다 달라요. 밑이 다 다르면 계산이 가능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2로 만들게요. 얘는 그대로 2의 2n제곱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 자, 16은 뭐예요? 2의 4제곱이거든요. 그거의 n제곱이니까 2의 4n제곱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자, 4는 2의 제곱인데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2의 2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자 2의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2n제곱 여기서 이거 두 개에 뭐 나누기면 차를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누가 더 커요? 2n이 더 크겠어요? 4n이 더 크겠어요? 당연히 4n이 더 크죠. 그럼 뒤에 게 더 크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수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가서 2하고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차. 4n 빼기 2n 하니까 2n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곱하기 2의 2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약분이 돼야 될 거예요. 어떻게 약분이 되느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얘는 2의 2n 제곱분의 1이고요. 자, 여기에 보면 지수 두 개를 더했죠. 2n이랑 2를 더했죠. 어떨 때 더하죠? 곱하기일 때. 한마디로 2의 2n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쟤를 더한단 말이야. 자, 이걸 왜 이렇게 찢었느냐? 여기 똑같으니까 약분이 돼서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건 2의 4제곱이니까 얼마? 4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번도 맞네요. 그러면 이제 답은 3번,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그럼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가 양수냐 음수냐 우리가 이거 짝수냐 홀수냐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면 얘가 짝수다. 만약에 n이 짝수다. 첫 번째. n이 짝수.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n번째 짝수번 곱하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고요. 홀수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n이 홀수다. 그럼 홀수에다가 1을 더한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짝수번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이 되죠. 그 두 개를 또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냥 1이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 넘어갈게요. 유형 7번입니다. 자, 봅시다. 지수 법칙의 활용입니다. 지수 법칙 활용을 제일 많이 쓰는 거 단위 변환할 때 많이 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저장 매체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등이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바이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고요. 그 다음이 메가바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킬로바이트는 2의 10제곱 바이트래. 그 말이 뭐냐면 이 바이트라는 아이가 있잖아. 얘가 2의 10제곱개가 있어야지만 얘가 1킬로바이트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킬로바이트가 얘의 2의 10제곱배야. 2의 10승배.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의 킬로바이트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킬로바이트를 2의 10제곱배 2의 10제곱배 하면 그러니까 이 킬로바이트를 2의 10승계를 모으면 그게 바로 메가바이트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큰 단위, 이렇게 큰 단위야, 큰 단위. 그죠? 그럼 우리가 작은 데에서 큰 단위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죠? 개수가. 그러면 이제 큰 단위에서 작은 걸로 이제 변환을 하면 어떻게 돼? 더 커질 거야. 그 말이 뭐냐? 1메가바이트가
자, 킬로바이트로 가면 어떻게 2의 10제곱의 킬로바이트로 다 바뀌어야 돼요. 왜? 이게 요 2의 10승계가 모여야 1메가바이트가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다시 바이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1킬로바이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2의 10제곱 바이트거든? 근데 2의 10제곱 바이트는 몇 바이트냐 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걸로 갈 때 어떻게 해? 곱하기 2의 10제곱을 했죠? 얘도 곱하기 2의 10제곱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2의 20제곱 바이트.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1메가바이트는 2의 20제곱 바이트다.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뭘 구하래요? 20메가바이트를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된 거야? 1메가바이트에서 20메가바이트가 됐다. 몇 배? 20배가 됐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 곱하기 2의 20제곱이네요. 자, 근데 20은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10 곱하기 2의 k제곱이라 했잖아. 20은 어떻게 2 곱하기 10이고요. 그거에 2의 20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얘는 10 곱하기 2의 21제곱이 된다. 그죠? 자, 그럼 다 됐다. 뭐야? K를 구하랬는데 요 K 자리 여기 있네요. K 얼마? 2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단위 환산할 때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갈 때 더 커져야 되니까 그만큼 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유형 8번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같은 수의 덧셈입니다. 자, 우리 같은 수의 덧셈이 왜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우리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2 더하기 2 더하기 2. 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 과정이에요. 이걸 또 참 애들이 은근히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주입식 교육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3입니다. 바꾸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2 곱하기 3은 6이다. 이거는 너무 계산을 잘하는데 2 곱하기 3이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죠. 그렇게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똑같은 수를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A를 5번 더하래. 그럼 A가 5개 있다. 맞죠? 이걸 다른 뜻으로 뭐야? 5 곱하기 A, 5A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요. 3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얘는 곱하기네요. 자, 3 6제곱, 3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자, 밑이 똑같아요. 밑이 다 3으로 똑같다. 그러면 이 곱하기 할 때 지수들은 어떻게 하더라? 이 지수들은 어떻게 했죠? 다 더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3의 18제곱이 되니까 x는 18이 됩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뭐예요? 3의 6제곱 더하기 3의 6제곱 더하기 3의 6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자, 얘는요. 3의 6제곱이라고 생긴 아이, 똑같은 아이가 3개가 곱해졌네? 그럼 더해졌네? 그럼 3의 6제곱이 3개 있다. 이렇게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얘고 3이고 얘도 3이네요. 얘는 지수가 뭐예요? 1이네요. 1이라서 생략한 아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요거 같이 계산할 수 있겠죠? 3의 몇 제곱? 7제곱이구나. 됐습니까? 그럼 y는 7이 되는 거네. 그래서 x-y를 하랬죠? 18-7을 하면 얼마? 11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3개를 더하네? 그러면 3 곱하기 3을 한다. 요거 정도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유형 9번입니다. 이제는 지수법칙에 또 응용이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냐. 2의 4제곱을 A라 할 때 4의 세제곱 나누기 4의 7제곱을 A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2의 4제곱이 4인데 갑자기 4의 몇 제곱이래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이 4의 거듭제곱으로 돼 있는 아이들을 밑을 2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4가 뭐죠? 2의 제곱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4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곧 2의 6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4의 7제곱은 2의 제곱의 7제곱이니까 2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한다. 14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4의 세제곱 나누기 4의 7제곱이니까 얘를 이거 나누기 이거거든요. 2의 6제곱 나누기 2의 14제곱이랑 같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14제곱분의 2의 6제곱이고요. 이 뜻이 뭐였죠? 2를 곱하는데 몇 개를 곱한다고요, 여기에? 2를 14개를 곱하는 거고요, 이거는 14개. 여기에는 2를 6개 곱하는 거와 같아요. 5, 6.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은 것만 약분해서 없앨 거 아니야. 얘는 6개 있고 얘는 14개가 있으니까 남는 건 분모에만 몇 개 남는다? 8개만 남네요. 되셨나요? 자, 근데 얘를 2의 4제곱을 A라 했으니까 얘를 2의 4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돼요. 2의 4제곱에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한다.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2개 곱한다. 그죠? 그래서 8이 되니까 딱 되네요. 자, 근데 2의 4제곱이 아까 얼마라고요? A라네요. 그럼 A제곱분의 1 해서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 10번 갑니다. A가 2의 X승 마이너스 2일 때 8의 X승. 자, 얘는 조금 달라요.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달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2의 X승 여기도 모르는 미지수가 있고요. 8의 X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에 공통으로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느냐를 잘 보시면 돼요. 바로 2의 X승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바로 공통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도 보면 2의 X승 나올 수 있겠죠. 뭐 정리를 하면 여기도 8은 뭐야? 2의 세제곱인데 거기에 X승이니까 2의 X승을 사용해서 뭔가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2의 X제곱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야. 자, 요 첫 번째 식 A는 자 2의 X-2제곱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2의 X승 나누기 2의 2제곱 이렇게 되죠. 나누기니까 2개를 빼잖아. 그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4분의 2의 X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4를 곱해서 2의 X제곱은 4A다. 요걸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구해놓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8의 X제곱인데 이거 뭐랑 같다 했죠? 2의 세제곱의 X제곱이라서 2의 3X제곱과 같고 얘는 2의 X제곱의 세제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여기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바로 2의 X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2의 X제곱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의 X승이 2의 X제곱의 세제곱인데 2의 X제곱이 4A라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4A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를 3번 곱해야 돼서 4, 4, 16 곱하기 4면 64고요. A 세제곱.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유형 바로 또 넘어갑니다. 자, 유형 11번입니다. 요번에는요, 자릿수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얘가 몇 자릿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는요, 꼭 2와 5의 곱이 꼭 끼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않고는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직접 하는 문제를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곱하기를 못하진 않잖아.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곱하기를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확인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자, 그럼 얘는 뭐를 이용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쓰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체계는 십진법이라고 해서 10이 되면 올려주고, 10이 되면 올려주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릿수는 10의 거듭제곱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릿수가 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2와 10이니까 10은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5잖아요. 그죠? 2와 5의 곱이 몇 개 있는지 이런 문제는 그런 것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2의 7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n자리 자연수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직접 2의 7제곱을 하고 5를 4제곱을 해서 곱하면 이거는 진짜 토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 2의 7제곱부터 하면 걔가 128인가? 그럴 거고요. 5의 4제곱은 625야. 625랑 128이라 했나? 맞지? 이걸 곱한다.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너무 귀찮고 토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문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10진법이기 때문에 10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얘를. 그 말이 뭐냐? 10이 되려면 2와 5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씩 있어야 돼요. 10은 2 곱하기 5거든. 그럼 100은요?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고요. 1000은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에요. 왜? 요거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세제곱하고는 한 거나 요거 세제곱한 거는 똑같으니까 이걸 세제곱하면 각각 세제곱이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와 5를 몇 개씩 묶을 수 있느냐? 요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가 7개 있고 5가 4개 있대요. 그럼 얘는요. 2랑 5를 몇 쌍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4쌍으로 만들 수 있어요. 2가 아무리 7개가 있다 한들 5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2랑 5를 한 개씩 딱 짝을 지으려면 4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2는 7개 중에서 4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5를 먼저 하고 4제곱을 한다. 이래도 상관이 없죠. 맞아요? 자, 그럼 이 2의 세제곱 얼마? 8이고요. 자, 얘는 뭐야? 10의 4제곱이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8하고 10의 4제곱이면 공이 4개. 이렇게 되네요. 몇 자리 자연수죠? 5자리 자연수가 된다. 얘는 작으니까 그냥 바로 계산을 했지만 이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보면 돼요? 요게 몇 제곱인지 보시면 돼요. 이게 10의 4제곱이면 공이 4개, 10의 6제곱이면 공이 6개, 10의 7제곱이면 공이 7개야. 그래서 앞에 수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공을 몇 개 더 붙인다는 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몇 자리 자연수인지는 금세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요번에는 단항식의 곱셈이다 라고 나와 있네. 보자. 8x제곱 y의 전체 제곱이고요. 아, 3이네. 나 8이라 얘기했죠. 아이고 참. 요즘 계속 이렇게 헛소리가 나와요. 쏘리 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몇 제곱이죠? 얘 세제곱인가요? 이게 책을 복사를 그 스캔을 떠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선명도가 좀 떨어지긴 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뭘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이건 바로 나와야 돼요. 뭐? 거듭제곱부터 정리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3x제곱 y를 제곱을 하래요. 이거 똑같은 거 두 개 곱하면 9x4제곱 y제곱. 맞아요? 그다음 곱하기, 자,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그 다음 x세제곱 y세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곱하기 5x4제곱 y세제곱입니다. 자, 다 곱하기니까 이제 곱하면 돼요. 9 마이너스 8, 5.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0에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60이 되네요. 그 다음 x 봅시다. x는 4차, 4제곱, 세제곱, 4제곱 다 곱하기니까 더한다. x에 11제곱. 그 다음 y는요. 제곱, 세제곱, 세제곱. 요것도 나누기 없으니까 다 더하면 되겠네요. 자, 2 더하기 3 더하기 3 하니까 얼마? 8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60에 x 11제곱, y 8제곱입니다. 그럼 자, 얘랑 이제 비교하셔야 되겠다. A가 얼마? 마이너스 360이고요. 그 다음 B는 11이 되겠고요. C는 얼마? 8이다. 이렇게 구해지네요. 자, 그럼 다 구했다. 뭐 구하라고요? A 더하기 10B 더하기 20A를 하라네요. 자, A 마이너스 360 더하기 10B 여기에다 10을 곱하니까 플러스 110. 그 다음 플러스 20C 여기다 20을 곱한다. 그럼 160 이렇게 되나? 자, 그럼 마이너스 360 더하기 얘는 얼마지? 270이 되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90이 답이 되겠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째 유형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이 되네요. 나눗셈 나오면요.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다 나눗셈 나오면 무조건 곱하기로 고쳐서 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곱하기로 고쳐서 한꺼번에 적고 나면 약분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은 나눗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나눗셈 나오면요. 보통은 다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해 주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8x 세제곱 y 6제곱 나누기 4xy고요. 그 다음 자, 여기에는요, 세제곱 여기 있네요. 그죠? 나누기 마이너스 2x제곱 y의 세제곱입니다. 자, 여기 이 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바로 거듭제곱 정리예요. 뭐든지 거듭제곱부터 정리한 다음에 나눗셈을 분수로, 곱셈으로 바꾸든가 말든가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요거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자, x제곱의 세제곱이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곱한다 알죠? 6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 다 나누기니까 뭘로 바꾸라고요? 곱하기로 바꿀 거야. 그럼 얘 곱하기로 바뀌면 어떻게 돼? 4xy분의 1이고요. 얘도 곱하기로 바뀌면 마이너스 8x 6제곱 y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이 앞에 거 안 적을랬는데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분모에 이거 두 개가 들어가면 돼요. 4xy 곱하기 마이너스 8x의 6제곱 y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얘가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이 이제 분자가 되는데 아유 이게 왜 이래? 자, 분자가 되는데 요거랑 1이랑 곱하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8x 세제곱 y의 6제곱. 자,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할게요. 어떻게 약분이 되느냐? 일단 88. 그죠? 그 다음은 또 뭡니까?
y가 x 먼저 해볼게요. x가 여긴 3개 있는데 여기는 x가 6개 있네요. 그럼 x 세제곱. 그죠? 3개 남아요. 그다음 y 6제곱이고 얘는 세제곱 이거 1제곱이니까 얘는 각각 해줘야 되겠다. 먼저 y 1제곱이랑 얘랑 하면은 y 5제곱이고요. y 5제곱이랑 세제곱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이 되고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에 있는 거 4x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x의 4제곱의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자는 봅시다. 이건 뭐 다 꺼놓고 뭐 살아있다는 표시가 없네. 뭐밖에 없어요. y 제곱밖에 없네요.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또 여기도 y가 있고 아 잠깐만 여기 y가 왜 있지? 4x 없네. 내가 이걸 y를 왜 적었냐.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여기 끝이에요. 자 그럼 다 됐네. 자 여기에서 a는 누구?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4고요. c는 여기서 얼마입니까? 2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 다 더하면 얼마? 2가 답이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 14번 갑시다. 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이다. 자, 혼합 계산 나오면 이제 조금 난리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괄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뭘로 바꾼다?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44번도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거듭 제곱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곱셈하고 나눗셈이 섞여 있거든요. 그걸 곱셈과 나눗셈을 혼합계산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요. 제일 편한 게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세요. 무조건. 알겠죠? 다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싹 적어놓고 분자는 분자끼리 싹 다 적은 다음에 약분을 해주시면 조금 쉽더라고요.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모두 다 최고는 아니에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가봅시다. 자,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거듭제곱부터 정리한다. 그죠? 이거 세제곱 정리할게요. 자,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고요. x 세제곱하면 x 세제곱. y 제곱의 세제곱은 y의 6제곱 되겠고요. 나누기. 자, 그 다음 봅시다. 5x를 제곱하면 25x 제곱이 되고요. y 제곱하면 y 제곱 곱하기. 그다음 y 제곱을 세제곱하면 y 6제곱 되고요. 2x를 세제곱하면 8x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주셔라. 자, 그럼 이 곱하기로 바꾸면 어떻게 돼?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y제곱분의 25x제곱이다. 자, 여기선 괄호를 내가 그냥 벗겨버렸어요. 왜? 마이너스 없으니까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분모에 들어갈 애들 다 체크하세요. 분모에 들어가는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y제곱 플러스 곱하기 y의 6제곱. 자, 그 다음은요. x 지금 분자에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x세제곱 y 6제곱 곱하기 25x제곱 곱하기 8x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약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딱 좋게 약분하기 좋은 게 하나 있네요. y 6제곱 y 6제곱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그죠? 자,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약분할 게 없네. 이번에는 약분할 게 너무 없네요. 그럼 y 제곱분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한다. 그죠? 마이너스 1, 25, 8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럼 일단 마이너스고요. 25 곱하기 8 하면 얘는 얼마니? 200이네요. 200. 그 다음 x는 자 세제곱, 제곱, 세제곱 더하면 x는 8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y제곱분의 200x의 8제곱입니다. 자, 몇 번이 답이 되는 건가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유형 넘어갑니다. 자, 유형 15번입니다. 이번에는 네모안에 알맞은 거 찾는 거. 이거 은근히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느냐면 곱하기 이거 거꾸로 계산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건 잘해요. 이런 건 좀 잘해. 왜냐? 예를 들면 a 곱하기 네모 나누기 b는 4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돼. 얘를 거꾸로 넘기면 곱하기 b 하면 되고요. 얘를 거꾸로 넘기면 나누기 a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건 좀 잘해.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네모 앞에 나누기가 있을 때
요럴 때 은근히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요, 한꺼번에 이렇게 식을 바꾸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러 번 손을 거치더라도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일단 얘를 곱하기로 다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6x 세제곱 y 곱하기 네모분의 1 역수가 됩니다. 곱하기 4xy 제곱은 2x 세제곱 y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먼저 네모분의 1을 내가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네모분의 1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럼 아까 전에 했듯이 2x 세제곱 y 제곱에다가 자 곱하기 넘기면 나누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곱하기였죠? 넘기면 나누기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네모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4xy 제곱하고 이거 분모로 내려가고 얘도 분모로 내려갑니다. 곱하기 6x 세제곱 y 분의 2x 세제곱 y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약분할 거 찾아봅시다. 2는 2, 2는 4. 그 다음 y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 x 하나, 얘는 x가 3개니까 2개가 남네.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아, 잠깐만. 내가 실수했네요. 요거 요렇게 약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더 쉬운 약분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약분했죠? x세제곱, x세제곱 여기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분모는 뭐가 남는다? 2하고 일단 6이니까 12. 그 다음 x는 여기 하나 남고요. y도 여기 하나 남았네요. 그 다음 여기 위에는요. 다 약분해서 남는 거 1밖에 없습니다. 자, 네모분의 1이 12xy다. 자,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양변을 똑같이 어떻게 해줘요? 역수를 취하는 거야. 그럼 네모는 12x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2xy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이런 거 어려운 거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네모분의 1을 구한 다음에 그거에 역수를 취하면 된다. 알겠죠? 자, 그럼 25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자, 이 다낭식의 계산을 평면 도형에서의 활용으로 나오네요. 자, 도형 활용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잘 알면 돼요. 도형의 넓이, 뭐 겉넓이, 부피 이런 거 구하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3x4제곱 y세제곱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y제곱분의 x의 전체 세제곱인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둥의 부피입니다. 기둥의 부피는 너무 쉽습니다.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게? 밑넓이에다가 곱하기 높이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기둥 아닌 거는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기둥이라서 원래 이것만 가르쳐 주면 되지만 일단 혹시나 나올 걸 대비해서 뿔은요. 기둥처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밑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밑면이 뭐라고 돼 있죠?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인 정사각형이다. 아,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3x 4제곱 y 세제곱 곱하기 3x 이걸 이렇게 적지 말고 거듭제곱으로 적을까요? 똑같은 거 두 개의 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다. 됐습니까?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데 둘이 똑같아서 제곱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은 9, x 4제곱의 제곱은 2개 곱해서 8, y 세제곱은 또 제곱인데 곱하니까 6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밑면의 넓이, 밑넓이에요. 거기에다가 뭐를 곱한다? 높이를 곱해야 돼요. 9x 8제곱 y 6제곱 곱하기 자 얘를 하는데 여기가 x제곱분의 y의 전체 세제곱이라네. 세제곱 다 분배해주면 x의 6제곱분의 y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약분 요건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9x제곱의 y의 9제곱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나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공식만 잘 배우고 대입만 해주시면 완전 껌이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도형에서의 활용입니다.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4a 제곱, 세로의 길이가 6b인 직육면체의 부피가 72a 4제곱 b제곱일 때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라. 아, 높이 모른다. 네모.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부피가 나왔죠?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거기다 높이를 곱하니까 결국 가세높 3개 다 곱해라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가로가 4a 제곱 곱하기 6b가 아이고 6b에다가 왜 는이라고 바꿨죠? 여기에다가 이게 밑넓이죠. 그죠? 거기에다 곱하기 높이 뭡니까?
곱하기 네모. 이게 왜 안 되지? 곱하기 네모. 모르니까 높이. 이게 바로 얼마다? 72a 4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해 보면 24a 제곱 b 곱하기 네모는 72a 4제곱 b 세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모 구하려면 24a 제곱 b로 분모 분자를 양변을 나눠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약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24랑 72 약분이 되나요? 되죠. 이거 3배하면 딱 되네. 그 다음 b가 2개인데 여긴 b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긴 b 1제곱. 그 다음 얘는 a가 4개, a가 2개니까 약분하면 a가 2개.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3a 제곱, 그 다음 얘가 높다 했으니까 y. 이렇게, y가 왜 나? b요. 정신을 차려야지. b. 갑자기 b가 y가 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낭식의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약분만 잘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꿀 때 역수 취해줄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낭식의 계산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C단계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